아버지, 저는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황금 궁전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두바이 왕실 공주가 국왕 앞에서 던진 이 한마디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23살 라일라 공주는 왜 왕실의 모든 권력과 부를 포기하고 한국행을 선택했을까요? 너는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 분노한 아버지의 외침이 궁전을 울렸지만 라일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녀의 운명을 바꾼 한국인 남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외교사절단으로 방한했던 일주일,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인생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라고 말한 그 남자의 정체는 더욱 놀라운 건 여동생 아미라까지 언니를 따라 한국으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두바이 왕실 자매는 한국에서 어떤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처음에는 분노했던 아버지가 왜 마음을 바꾸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전 세계를 감동시킨 두바이 공주의 놀라운 한국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라일라 알마크툼입니다. 두바이 왕실의 장녀이자 23살의 공주죠.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공주님의 삶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황금으로 장식된 궁전에서 살았지만 진짜 자유는 없었거든요. 그런 제가 2022년 어느 봄날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궁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봤어요. 무슨 소리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23해 동안 단 한 번도 제 의견을 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가문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입을 옷까지, 만날 사람부터 할 일까지 모든 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만난 한 사람이 제게 물었습니다. 공주님은 어떤 삶을 원하세요?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었어요. 아무도 제게 원하는 것을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어릴 때부터 저는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함이 늘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두바이 왕실의 첫째 딸로 태어난 순간부터 제 삶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5살 때부터 왕실 예절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앉아야 하는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까지 말이에요. 공주님은 항상 우아해야 합니다. 담당 선생님이 매번 말씀하셨죠.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어도 안 됐습니다. 공주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웃음소리가 조금만 커져도 주의를 받았어요. 10살이 되자 정식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아랍어, 영어는 물론이고 프랑스어까지 배워야 했어요. 피아노, 승마, 서예까지 하루 종일 수업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 때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나중에 좋은 곳으로 시집 가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시집? 저는 아직 10살인데 벌써 결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5살 때부터는 히잡을 써야 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도 보이면 안 됐어요.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제 모습에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일까 싶었거든요. 친구들도 거의 없었어요. 왕실에서 정한 몇 명의 귀족 딸들하고만 만날 수 있었죠. 그마저도 늘 감시하는 시선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답답한 생활 속에서 유일한 위안은 여동생 아미라였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아미라는 저와는 정반대 성격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고집이 세고자기 주장이 강했습니다. 언니, 왜 우리는 맨날 이런 옷만 입어야 해? 아미라가 10살 때 한 말이에요.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우리를 거울로 보며 물었죠.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래야 하는 거라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아미라는 늘 궁금해했어요. 인터넷으로 다른 나라 사진들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죠. 와, 저 사람들 옷 너무 예쁘다. 저런 것도 입어보고 싶어. 선생님들은 아미라를 다루기 힘들어했습니다. 예절 수업 시간에도 엉뚱한 질문을 했거든요. 왜 꼭 이렇게 앉아야 해요? 편하게 앉으면 안 되나요? 담당 선생님이 당황해하는 걸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미라는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습니다. 언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20살이 된 아미라가 어느 날 진지하게 물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자유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미라의 말을 들으니 뭔가 답답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만 살아야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아미라가 심어준 의문이 나중에 제 인생을 바꾼 씨앗이 됐습니다. 2022년 3월 저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라일라, 네가 한국에 가야겠다. 처음엔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은 들어봤지만 가본 적은 없었거든요. 외교사절단 수행원 자격으로 일주일간 한국을 방문하게 됐다. 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니 두바이와 한국 사이의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공식 방문이었어요. 사실 형식적인 역할이었습니다. 왕실의 위상을 보여주는 정도의 의미였죠. 하지만 저에게는 생애 첫 해외여행이었습니다. 설레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어요. 지금까지 궁전 밖으로 나가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미라는 부러워 죽겠다고 했습니다. 언니, 정말 다행이다. 나도 같이 가고 싶어.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게 될 테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공항 자체가 궁전보다 클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자들이 머리카락을 자유롭게 휘날리며 걸어다니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각양각색의 옷을 입고 자연스럽게 웃고 떠드는 모습들이 신기했습니다. 저런 식으로도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 안에서 서울 시내를 보며 더 놀랐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자유로워 보였거든요. 호텔에서 첫날 밤을 보내고 이튿날 아침 본격적인 외교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리는 환영 리셉션에 참석하게 됐어요. 화려한 연회장에 각국 외교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조용히 미소만 지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공주님, 처음 오신 한국은 어떠세요? 정민호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외교부에서 일하는 통역관이면서 저희 사절단 담당자였습니다. 29살의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어요. 아, 네. 모든 게 신기합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더 할 말이 많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혹시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민호는 친근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과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제게 명령하거나 지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려고 했습니다. 공주님은 평소에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정말 뜻밖의 질문이었어요. 아무도 제 관심사를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럴 수도 있죠. 여유가 있을 때 천천히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 깊숙이 와닿았습니다. 공식 일정이 끝난 후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서울 시내를 구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경호원들과 함께요. 저는 망설였어요. 지금까지 정해진 일정 외에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명동이었어요. 거리 가득한 사람들과 상점들이 신기했습니다. 특히 화장품 가게에서 본 색색의 립스틱과 아이섀도가 눈길을 끌었어요. 두바이에서는 짙은 메이크업이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예쁘죠? 한국 화장품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요. 민호가 설명해줬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넓은 광장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저기 앉아서 쉬어도 되나요? 제가 물었더니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여기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공간이에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는데 정말 다양했어요. 나이도 옷차림도 하는 행동도 모두 달랐습니다. 하지만 모두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부러워요.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뭐가요? 저렇게 자유로운 모습이요. 민호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자유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강에서 본 석양도 잊을 수 없어요.
강물 위로 떨어지는 노을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이런 풍경을 매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부터 민호와의 대화가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문화 설명이 전부였는데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공주님은 꿈이 있으세요? 카페에 앉아 있을 때 민호가 물었습니다. 꿈이요? 저는 그 단어 자체가 낯설었어요. 꿈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하고 싶은 일이나 되고 싶은 모습 같은 거요.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을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언제 일어나고 뭘 먹고 누구를 만날지까지. 민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지 않았나요? 잠깐 생각해 봤어요. 한국에 온 지 며칠 안 됐는데 벌써 많은 게 바뀐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싶어요. 제 의견을 말하고 싶고요.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편하게 말씀하시는 걸요. 맞았어요. 민호 앞에서는 왠지 자연스러운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무서워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었어요. 북촌 한옥마을을 걸으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은 언제 하실 예정이에요? 민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아마 내년쯤?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분과 결혼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분인가요? 또 다른 충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사랑? 결혼에 사랑이 필요한 건가요? 만나본 적도 없어요. 가문끼리 정한 거라서.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이 끝나고 두바이로 돌아왔을 때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경호가 삼엄했고 사람들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궁전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한국에서 뭘 했느냐? 첫 마디부터 차갑더군요. 외교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뿐이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누군가와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누군가 보고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냥 한국 문화를 구경했을 뿐입니다. 남자와 둘이서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라일라, 네가 뭘 하는지 아느냐?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께 반박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감히 나한테 대드느냐?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그 한국 남자와 연락을 끊어라. 그리고 내달에 정해진 결혼식을 앞당기겠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내달의 결혼식이라니요? 아버지, 저는 아직 준비가. 무슨 준비? 결혼은 가문의 일이지 내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아미라가 몰래 제 방으로 와서 등을 토닥여줬어요. 언니,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응. 처음으로 내 의견을 들어주는 사람이었어. 그럼 포기하면 안 되지. 아미라의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 이번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모든 용기를 끌어모으고 아버지께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국에서 만난 정민호라는 분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궁전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시종들까지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뭐라고? 아버지의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미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 네가 무슨 선택이냐? 너는 왕실의 딸이다. 그렇다고 제 인생까지 왕실 것은 아니잖아요. 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뜻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결혼만큼은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그럼 가문을 버리겠다는 얘기냐?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왕실에서 나가라. 공주 신분도 포기하고. 이미 각오한 일이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일라. 아미라가 울면서 제 팔을 잡았어요. 언니 진짜로? 응. 이번만큼은 내가 선택할 거야. 그날 저녁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여보세요, 라일라 공주님? 민호 씨, 저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시죠? 모든 걸 설명해 드릴게요. 하지만 지금은 저를 받아주실 수 있나요?
전화 너머로 민호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가족을 버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제가 행복해야 하지 않겠어요? 민호가 제 말을 따라했더군요. 당신이 행복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맞다고. 한 달 후 저는 정말로 두바이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화를 내셨고 왕실에서는 저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하지만 아미라만큼은 공항까지 배웅 나왔습니다. 언니, 잘 살아. 나도 곧 갈게. 정말? 응.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한국에 도착해서 민호와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상들이었어요. 함께 장을 보고 영화를 보고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라일라를 데리고 가겠다며 무작정 찾아오셨죠. 민호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폐하, 라일라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네가 뭔데 내 딸을 데려가느냐? 저는 라일라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겠습니다. 이슬람 방식으로 결혼식도 올리고 싶고요. 아버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정말이냐? 네, 한국에서 이슬람 공동체와도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라일라가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행복해요.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가문이 전통을 버리지 않겠어요. 다만 제 방식으로 지키고 싶어요. 아버지가 한참 고민하더니 말씀하셨어요. 결혼은 허락하겠다. 하지만 가문이 딸이라는 걸 잊지는 마라.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2023년 봄, 저는 민호와 결혼했습니다. 한국식과 이슬람식 결혼식을 동시에 올렸어요. 두바이에서도 가족들이 참석했고 한국 친구들도 많이 와줬습니다. 특히 아미라가 들러리를 서주며 언니, 정말 예뻐라고 울먹이던 모습이 기억나요. 결혼 후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단 한국어를 열심히 배웠어요. 처음에는 발음도 어색하고 문법도 헷갈렸지만 민호가 꾸준히 도와줬습니다. 당신은 정말 열심히 하세요 라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한국 음식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는 아직도 너무 매워서 못 먹지만 불고기는 정말 맛있어요. 민호 어머니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따라 해봤는데 처음에는 계속 실패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라며 격려해 주시던 어머니가 고마웠습니다. 제일 기뻤던 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국제의료교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랍어와 영어 그리고 배운 한국어를 활용해서 중동 환자들과 한국 의료진 사이의 소통을 돕는 일이었어요. 라일라 씨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동료들이 말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능력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6개월 후에는 아미라도 한국에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학과에 교환학생으로 온 거예요. 언니 덕분에 저도 자유를 찾았어 라며 환하게 웃던 아미라의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아미라는 저보다 훨씬 빨리 한국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한국어도 금세 늘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언니,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해.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도 않고. 두 자매가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남산타워에 올라가기도 하고 한강에서 치킨을 먹기도 했어요. 이런 게 자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상들이었거든요. 민호도 우리 자매를 정말 잘 챙겨줬어요. 아미라도 제 여동생이에요 라며 친오빠처럼 대해줬습니다. 가끔 셋이서 영화를 보러 가거나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했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미라가 대학교 선배와 사귀기 시작한 거예요. 김태현이라는 성실하고 착한 남자였습니다. 언니, 나도 사랑에 빠진 것 같아라며 수줍어하던 아미라가 귀여웠어요. 태연 씨는 아미라를 정말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미라의 문화와 종교도 존중하려고 노력했고요. 아미라야, 네가 편한 방식으로 하면 되라고 말하는 모습이 민호와 닮아 있었어요. 한편 아버지도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허락했던 결혼이었는데 민호를 직접 만나보고 생각이 바뀐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로 라일라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이 정말 뛰어나다더군이라며 두바이와 한국 사이의 의료 교류를 늘리자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급기야 아버지는 두바이에 한국 문화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문화를 배워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왕실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건 정말 혁신적인 일이었어요. 2023년 봄, 아미라도 태연 씨와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먼저 축하 인사를 보내오셨어요. 두 딸 모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내 선택이 옳았던 것 같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금 저희 자매는 모두 한국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국제협력팀장으로 승진했고 아미라는 대학원에 진학해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둘 다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두바이가 그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매일 느끼거든요.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제 능력으로 인정받는 삶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는 삶이야말로 진짜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을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 정말로 국경을 넘습니다. 문화와 종교가 달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어요. 지금도 저희 가족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두바이에서 한국어 수업을 받고 계시고 민호는 아랍어를 배우고 있어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두바이와 한국, 이슬람과 한국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자신의 길을 찾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변화는 무섭지만 그 끝에는 진짜 행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한국에 온 지 8개월이 지나면서 처음으로 한국의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경험할 수 없던 추위였어요. 눈이 내리는 걸 보고 아미라와 함께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언니, 이게 정말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야? 아미라가 손바닥 위에 눈송이를 받으며 신기해했어요. 민호가 우리를 위해 패딩을 사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되신 거예요. 첫눈 오는 날 우리는 경복궁을 다시 찾았습니다. 봄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하얀 눈이 쌓인 정각들이 마치 동화 속 같았습니다. 한국은 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움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민호네 가족과 함께 김치찌개를 먹으며 몸을 녹였습니다. 여전히 매웠지만 이제는 조금씩 적응이 되더라고요. 라일라야,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구나라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미라는 대학교에서 겨울 축제를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언니, 나 댄스 동아리에 들어갔어.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두바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정말? 춤을 춰도 되는 거야? 여기서는 괜찮대. 오히려 다문화를 존중한다고 환영해줘. 아미라의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하던 아이가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할머니였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으러 오셨는데 한국어를 전혀 모르셔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알라 아라크바르라고 중얼거리시며 불안해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아랍어로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의 눈이 환해지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말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분을 통해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통역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문화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덕분에 살았다. 알라께서 너를 축복하실 거야.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의료진들도 제 역할을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라일라 씨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중동 환자 전담팀이 만들어졌고 제가 팀장을 맡게 됐어요. 라일라 씨의 경험과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라는 병원장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미라와 태연 씨의 관계는 보는 사람마다 부러워할 정도로 달콤했습니다.
태연 씨는 아미라를 배려하는 마음이 남달랐어요. 아미라가 기도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조용한 곳을 찾아주고 할랄 음식점도 미리 알아봐 주더라고요. 아미라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라는 태연 씨의 말을 들을 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미라도 태연 씨를 위해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추석 때는 태연 씨 가족과 함께 차례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슬람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참여했지만요. 존중한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라고 아미라가 말했을 때 정말 기특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아랍어와 한국어를 공부하는 모습도 미소를 자아냈습니다. 태연 씨가 서툰 아랍어로 아나 우이부키라고 말할 때마다 아미라가 깔깔 웃었어요. 오빠, 발음이 너무 이상해라면서도 기뻐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2022년 크리스마스 때 태연 씨가 정식으로 프러포즈를 했어요. 남산타워에서 아미라, 평생 함께 해주세요 라고 무릎 꿇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미라는 울면서 네라고 대답했고요. 그날 밤 아미라가 제게 말했어요. 언니 덕분에 이런 행복을 찾았어. 정말 고마워.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제 선택이 아미라에게도 새로운 삶을 열어준 거니까요. 아버지의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해하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민호를 직접 만나본 후부터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라일라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라고 인정하시더라고요. 몇 달 후에는 직접 한국어 수업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어색하게 발음하시는 아버지를 화상통화로 보며 웃음이 나왔어요. 아버지, 발음이 많이 늘으셨어요. 라일라야, 너희가 사는 나라 말을 배우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아버지만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두바이에 한국 문화센터를 설립하신 일이었습니다. 한국과 두바이 사이의 문화 교류를 늘려야겠다며 직접 나서신 거예요. 개관식에는 한국 대사도 참석했고 현지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공주의 결혼이 두 나라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뿌듯했어요. 아버지는 이제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십니다. 민호네 가족과도 편하게 지내시고 한국 음식도 드시려고 노력하세요. 김치는 아직 어렵지만 불고기는 맛있더구나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웃음이 나옵니다. 한국 생활 2년차가 되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 논문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중동 환자의 한국 의료 적응 과정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민호가 밤늦게까지 도와줬어요. 당신의 경험이 정말 소중한 자료가 될 거예요 라며 격려해줬습니다. 논문이 학회지에 게재됐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제 이름으로 쓴 첫 번째 학술 논문이었거든요. 병원에서도 라일라 씨의 연구가 우리 병원 위상을 높였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미라도 대학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국제관계학과에서 최우수 학생으로 선발됐습니다. 중동과 동아시아의 문화교류라는 주제로 발표했는데 교수님들이 극찬하셨다고 해요. 아미라 학생의 시각이 정말 독특하고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자매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감개무량했어요. 두바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유는 단순히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사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2024년 봄, 저희 부부는 결혼 1주년을 맞았습니다. 민호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줬어요. 처음 만났던 청와대 근처 카페에서 케이크를 준비한 거였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운명이 시작됐죠 라며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케이크 위에는 사랑은 국경을 넘는다라고 한글과 아랍어로 쓰여 있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며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더 빨리 결정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정말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거든요.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것들이 모두 소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까요? 갑작스럽게 나온 민호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요? 네, 언젠가는 우리 사이에도 아이가 생길 텐데 한국인으로 키울지 아랍인으로 키울지 잠깐 생각해봤어요. 둘 다로 키우면 안 될까요? 한국의 좋은 점과 아랍의 좋은 점을 모두 물려주는 거죠.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제가 사랑에 빠진 사람답네요.
2024년 여름 아미라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식에는 태연 씨 가족과 저희 부부 그리고 화상으로 아버지까지 참석하셨어요. 아미라야,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아미라가 울먹였습니다. 졸업 후 아미라는 한국의 한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중동사업부에서 일하게 된 거죠. 언니가 길을 열어줘서 나도 이런 기회를 얻은 것 같아라고 고마워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미라 자신의 노력과 실력이었어요. 첫 출근 날 아미라가 정장을 입고 나오는 모습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두바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모습이었거든요. 여성이 자유롭게 사회활동을 하는 건 말이에요. 언니, 나 떨려 죽겠어. 괜찮아,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그날 저녁 아미라가 흥미진진하게 첫 출근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동료들이 정말 친절하더라.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도 않고 한국 사회의 포용성에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우리 같은 외국인도 따뜻하게 받아주는 마음이 정말 고마웠어요. 태연 씨도 아미라의 취업을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이제 정말 독립적인 여성이 되셨네요. 라며 자랑스러워했어요. 두 사람의 결혼 계획도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가을, 저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신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들을 때 민호와 함께 울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축하드려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미라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정말 기뻐했습니다. 언니, 정말? 나 이모 되는 거야? 그날 밤 아버지께 화상통화로 소식을 전했어요.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아기가 생겼어요.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정말이냐? 내 손자가? 네, 곧 할아버지가 되실 거예요. 그날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라일라야, 정말 축하한다. 건강하게 잘 키워라. 임신 소식이 퍼지자 주변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줬습니다. 병원 동료들은 물론이고 민호 가족들도 정말 기뻐했어요.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완성되는구나라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태연 씨도 제가 삼촌이 되는 거네요 라며 좋아했어요. 아기용품을 사러 갔을 때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우리 아기는 정말 특별할 거예요.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물려받을 테니까. 민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한국어와 아랍어를 모두 가르칠 예정이에요. 두 문화의 아름다운 부분들을 모두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미라와 태연 씨도 내년 봄에 결혼 예정입니다. 두바이에서도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에요. 아버지가 직접 주관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두 딸의 결혼식을 제대로 치러주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중동의료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센터장을 맡게 될 예정이에요. 라일라 씨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병원장님의 말씀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두바이와 한국을 잇는 의료 교류의 중심이 되고 싶어요. 민호도 외교부에서 중동 담당관으로 승진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중동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라며 고마워했어요. 우리 부부가 함께 두 나라의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두바이의 친구들이 연락해 옵니다. 라일라, 너 정말 용감했구나. 덕분에 우리도 용기를 얻었어. 제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유를 찾아 떠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이제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고요. 물론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랑하고 꿈꾸며 살 수 있는 삶 말이에요. 여러분도 만약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있다면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어가세요. 그 길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사랑은 정말로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국경도, 문화도, 종교도 넘어설 수 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만 있다면 말이에요. 저희 가족처럼 여러분도 꼭 행복한 사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가 한국 언론에 소개되면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지역 신문에서 두바이 공주의 한국 정착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다. 사랑은 국경이 없구나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며칠 후에는 주요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KBS 아침 뉴스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정말 떨렸어요. 제가 방송에 나가도 될까요? 민호에게 물었더니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거예요 라고 격려해줬습니다. 방송 당일 아침 화장실에서 몇 번이나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라일라입니다. 거울을 보며 발음을 확인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아나운서가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라일라 씨,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뷰가 시작되자 신기하게 긴장이 풀렸어요. 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라는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버지와 결별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가장 컸어요. 하지만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방송국 게시판에는 응원 메시지가 수백 개씩 올라왔습니다. 한국 방송 이후 놀랍게도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CNN에서 러브 비안드 보더즈라는 제목으로 저희 이야기를 다뤘어요. BBC에서는 APRINCSS 초이스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가요?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용기가 전 세계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두바이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현지 언론들이 앞다퉈 저희 이야기를 보도했어요. 놀랍게도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왕실의 새로운 변화,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헤드라인들이 눈에 띄었어요. 아버지께서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라일라야, 내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많은 젊은 여성들이 용기를 얻고 있다고 하더구나. 정말 뜻밖의 일이었어요. 제가 개인적인 선택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줄은 몰랐거든요. UN 여성기구에서도 연설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문화적 다양성과 여성의 선택권이라는 주제로 뉴욕에서 강연해달라는 거였어요. 임신 중이라 고민했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꼭 하고 싶어요. 민호가 함께 동행해줬고 아미라도 응원차 따라왔어요. UN 본부에서 연설하는 경험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쳐줬어요. 2026년 봄, 드디어 저희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어요. 출산실에서 아기를 처음 본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한국과 두바이, 두 문화의 다리가 될 거라는 생각에 벅찼어요. 우리 아들 이름은 뭘로 할까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이미 정해놨어요. 한국 이름은 지안, 아랍 이름은 아미르로 하면 어떨까요? 지안 아미르 정. 정말 좋은 이름이네요. 아기가 태어나자 두바이에서 아버지가 직접 오셨어요. 손자를 처음 본 아버지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라일라야, 이 아이가 미래의 희망이구나. 아버지가 아기를 안고 아랍어로 기도를 올려주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아미라도 이모가 되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지안아, 이모가 많이 사랑해. 매일 병원에 와서 아기를 돌봐줬어요. 태연 씨도 제 조카가 이렇게 예쁠 줄 몰랐네요. 라며 신기했습니다. 퇴원 후 집에서 아기를 키우면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어요. 밤낮 없이 우는 아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지만 행복했습니다. 이게 엄마가 되는 거구나라는 실감이 들었어요. 민호도 정말 좋은 아빠였어요. 기저귀 갈기부터 밤중 수유까지 모든 걸 함께 했습니다. 우리 지안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기가 될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는 물론이고 두바이 할아버지까지 모두가 지안이를 아꼈습니다. 지안이가 돌이 되면서 문화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와 아랍어를 동시에 들려주기로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와 아살라무 알라이쿰을 번갈아 말해줬습니다. 신기하게도 지안이는 두 언어 모두의 반응을 보였어요. 아랍 전통 음악을 들려주면 몸을 흔들고 한국 동요를 들려주면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민호가 자랑스러워했어요. 첫 돌잔치도 두 문화를 융합해서 준비했습니다.
한국식 돌상과 아랍식 축복 의식을 함께 진행했어요. 두바이에서 아버지와 친척들이 화상으로 참여했고 한국 가족들도 모두 모였습니다. 지안아, 할아버지가 축복해준다라고 아버지가 아랍어로 기도해주시는 모습이 뭉클했어요. 돌잡이에서 지안이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말하는 사람이 되겠네요. 모두들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정말로 지안이는 두 문화를 잇는 메신저가 될 것 같았습니다. 아미라가 지안이가 나중에 통역관이 될까? 라고 농담했을 때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벌써부터 지안이의 미래가 기대됐습니다. 돌잔치 사진을 SNS에 올렸더니 전 세계에서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이것이 진정한 글로벌 시대의 모습, 아름다운 문화 융합이라는 댓글들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2026년 가을, 드디어 아미라와 태연 씨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서울과 두바이에서 각각 한 번씩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먼저 서울에서 한국식 결혼식을 했습니다. 아미라가 한복을 입고 나왔을 때 정말 아름다웠어요. 언니, 나 어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신부야. 진심이었습니다. 태연 씨도 한복을 멋지게 차려입고 나와서 모든 하객들이 감탄했어요. 패백 시간에는 아미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시부모님들이 우리 딸이라고 부르며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한 달 후 두바이에서 아랍식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주관하신 성대한 결혼식이었어요. 아미라가 전통 의상을 입고 나타났을 때 궁전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태연 씨도 아랍 전통 의상을 입고 멋지게 등장했어요. 정말 아랍 왕자 같네요. 하객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결혼 서약 시간에 태연 씨가 아랍어로 서약을 했을 때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몇 달간 열심히 연습한 결과였습니다. 아나 우이부키 왁투 우리도 안 아타자왁지 나는 당신을 사랑하며 결혼하고 싶습니다. 완벽한 발음이었어요. 아버지도 사위가 우리 문화를 정말 존중하는구나라며 흐뭇해하셨습니다. 신혼여행은 터키로 갔어요. 두 문화가 만나는 곳이라며 아미라가 선택한 장소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중동 문화교류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거예요. 두 지역 간의 이해를 높이고 교류를 늘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병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전반으로 확대하고 싶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요. 민호가 적극 지지해줬습니다. 외교부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지원을 약속했어요. 두바이에서도 아버지가 전폭적으로 후원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라일라의 꿈을 응원한다며 재단 설립비를 지원해 주셨어요. 첫 번째 사업으로 한국 대학생들의 중동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직접 경험해야 진정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어요. 프로그램 설명회에 참석한 학생들의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중동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런 기회가 있어서 좋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반대로 중동 학생들의 한국 방문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아미라가 직접 멘토 역할을 해주기로 했어요.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고 싶어. 첫 번째 교환 학생들이 도착했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지안이가 두 돌을 맞으면서 놀라운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와 아랍어를 자연스럽게 섞어서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안녕 하비비 하비비는 아랍어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 이런 식으로. 두 언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했습니다. 언어학자인 대학 교수가 지안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는 천부적인 언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중언어 환경의 모범 사례네요. 지안이는 할아버지와 화상통화할 때는 자연스럽게 아랍어를 사용했어요. 지두 아나 우이부크 할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손자가 정말 똑똑하구나. 한국 할머니와 이야기할 때는 한국어를 사용했습니다. 할머니, 지안이 보고 싶었어요. 양쪽 가족 모두 지안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어린이집에서도 지안이는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지안이에게 아랍어를 가르쳐달라고 하면 진지하게 가르쳐주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안녕하세요는 마르하반이에요. 선생님들도 지안이 덕분에 아이들이 다른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고마워했습니다. 집에서는 지안이를 위해 두 문화의 이야기책을 읽어줬어요. 아라비안 나이트와 한국 전래 동화를 번갈아 들려줬습니다. 엄마, 알라딘도 읽어주세요.
지안이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였어요. 문화교류재단이 설립된 지 1년이 지나자 놀라운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중동 진출이 늘어났고 중동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도 증가했어요. 라일라 씨의 재단 덕분에 우리가 중동 시장을 이해하게 됐다는 기업인들의 감사 인사를 받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특히 의료 관광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뒀어요. 중동 환자들이 한국에서 치료받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이 우리 문화를 이해해주니까 더 안심이 된다는 환자들의 말을 들을 때 보람을 느꼈어요. 교육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한국 대학들이 중동에 분교를 설립하는 사례가 늘어났고 중동 학생들의 한국 유학도 증가했어요. 한국이 정말 매력적인 나라구나라고 말하는 중동 학생들을 볼 때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재단에서 주최한 첫 번째 문화축제는 대성공이었어요. 서울 시내 광장에서 열린 축제에 수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아랍 전통춤과 한국 전통춤이 함께 어우러진 무대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행사가 정말 필요했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두바이에서도 비슷한 축제를 열었는데 현지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한국 문화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며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라일라가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며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이제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서 두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 몰랐어요. 지안이가 자라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갈등하지 않고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증인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도 꿈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진심으로 원하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처럼 말이에요. 2025년 초 저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합병증이 생긴 거예요. 의사가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입원을 권했습니다. 걱정이 앞섰지만 민호가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며 힘을 줬어요. 입원 기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재단 일은 어떻게 될까 걱정됐어요. 하지만 동료들이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해줬습니다. 라일라 씨, 걱정 마시고 건강부터 챙기세요. 팀장님의 말이 정말 고마웠어요. 지안이도 엄마가 병원에 있다는 걸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아프지 마세요. 지안이가 기도해 줄게요. 3살짜리가 하는 말인데도 눈물이 났어요. 아미라는 매일 병원에 와서 저를 돌봐줬습니다. 언니, 나중에 조카가 태어나면 내가 많이 도와줄게. 정말 든든한 동생이었어요. 2달간의 안전가료 끝에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어요. 사라하나 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라는 아랍어로 기쁨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한국어로 하나뿐인 소중한이라는 의미를 담았어요.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이 아이도 지안이처럼 두 문화의 다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라가 태어나면서 저희 집은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지안이가 동생을 정말 사랑했어요. 사라야, 오빠가 지켜줄게. 어린 나이에도 오빠 역할을 하려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민호도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서 더욱 든든해 보였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완성됐네요.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손녀를 보고 또 한 번 기뻐하셨어요. 라일라야, 내 덕분에 내가 이런 행복을 느끼는구나. 화상통화로 사라를 보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두바이에서는 사라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셨어요. 비록 저희가 직접 참석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사라도 지안이처럼 두 언어에 노출시키기 시작했어요. 자장가를 한국어와 아랍어로 번갈아 불러줬습니다. 우리 딸도 훌륭한 국제인이 될 거예요. 민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아미라와 태연 씨도 이제 완전히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사라 이모 왔다. 아미라가 오면 사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연 씨도 제 조카들이 이렇게 예쁠 줄 몰랐네요. 라며 정말 좋아했어요. 출산 휴가를 마치고 복귀했을 때 재단에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저희 재단의 활동에 관심을 보이며 협력을 제안한 거예요. 한국 마이너스 중동 마이너스 유럽을 잇는 삼각 교류를 추진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꿈같은 일이었어요. 라일라 씨의 비전이 현실이 되고 있네요.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첫 번째 삼각교류 프로젝트로 젊은 리더 교환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한국, 중동, 유럽의 젊은이들이 6개월씩 서로의 지역에서 생활하며 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참가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다는 후기들을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프로그램 성과 발표회에서 한 독일 청년이 말했어요. 라일라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문화의 다양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배웠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안이가 4살이 되자 더욱 놀라운 언어 능력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영어까지 배우기 시작했어요. 헐로, 안녕하세요. 마르하반 새 언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지안이가 다른 아이들의 언어 학습에 큰 도움이 된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지안이는 친구들에게 아랍어 단어를 가르쳐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친구는 사디크예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따라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사라도 벌써 두 언어의 차이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통화할 때는 아랍어 단어를 중얼거리고 할머니와 있을 때는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했어요. 우리 딸도 똑똑하네요. 민호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면서 아랍 사람이에요 라고 지안이가 말할 때 정말 기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꿈꿔왔던 모습이었거든요. 이제 저희 가족은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안이와 사라가 자라면 저희 재단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켜주길 바라요. 엄마,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될 거예요. 지안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호도 외교부에서 더 큰 역할을 맡게 됐어요. 중동 전문가로 인정받아 대사관 근무를 제안받았습니다. 가족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미라와 태연 씨도 곧 첫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에요. 언니, 우리 아기도 지안이, 사라처럼 키우고 싶어. 자매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을 상상하니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우리 가족을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하세요. 라일라의 선택이 우리 가문을 더욱 발전시켰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자유를 선택한다는 것, 사랑을 위해 용기를 낸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매일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도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처럼 말이에요.